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진 지가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한 지가 이제 한 3년에서 4년 된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이야기를 앞서가지고는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SaaS라고 했습니다. SaaS라고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ASP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ASP 기억나시죠? 그죠? 예, 지금도 ASP 많은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분들이 이제 재작년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처음 접하실 때는 이렇게 의심의 눈으로 많이 보셨어요. 이것도 또 다른 트렌드가 아닌가, 그죠? 예, IT가 정말 패셔너블 하잖아요, 그죠? 많은 회사들이 그것을 되게 스캡티컬하게 바라보고, 그리고 정말 클라우드 컴퓨팅이 무슨 의미를 가진지에 대해서 3년 전부터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4년 전부터 고민을 했었고요. 예, 시작한 지는 더 약간 더 이렇게 시험 삼아서 먼저 하긴 했지만은요. 클라우드 컴퓨팅은 모든 데이터를 말 그대로 구름 위에 올려놓고서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예, 당연히 구름 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디바이스를 얽매여 가지고 두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자연스럽게 모바일 컴퓨팅이 가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목을 선정할 때도 클라우드 컴퓨팅을 하는 게 맞는지 모바일 컴퓨팅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재택근무도 가능하니까 스마트 워크를 하는 게 맞는지 아직까지 약간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넷킬러 하면은 많은 분들이 여쭤보십니다. 도대체 넷킬러가 무슨 회사 이름 이러냐라고요. 그죠? 97년도에 그 인터넷 시큐리티 관련된 그 보안 커뮤니티였습니다. 97년도에 제가 시사비였고요. 그리고 이제 98년도에 한 2만 5천 명 정도 되는 회원을 가지고 있는 온라인 사이버 카페였습니다. 다들 이제 IT 관리하시고 리눅스 시큐리티 쪽에 일을 하시던 분들이었죠. 2004년도에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하면 사업화가 되고요.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이제 뭐 횟수로 올해까지 따진다면 한 5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4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가장 오랫동안 그 세일즈포스와 구글 엔터프라이즈 파트너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에 있어서 가장 선두 기업이 아시다시피 세일즈포스닷컴이죠. 99년도에 세일즈포스닷컴이 시작을 하였을 때 저는 그 당시에 초창기 그 쓰던 사람들인데 그 중에 한 명인데요. 그때 우리는 이제 옐로우 CRM이라고 불렀어요. 세일즈포스가 그 당시 인터페이스가 노란색이었거든요. 되게 독특하게도요. 왜냐하면 미국의 솔루션들은 다 파란색이었는데 희한하게 노란색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옐로우 CRM이라고 불렀는데 그 회사가 SaaS의 개념을 만들고 사실상 그리고 그 클라우드 컴퓨팅의 선두가 되리라고 생각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요. 사실은요. 그때 이제 마크 베니오프라는 CEO가 세일즈포스의 CEO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왜 클라우드 컴퓨팅을 선택을 했고 왜 우리가 ASP 사업을 선택을 하였냐면 그 당시는 ASP보다는 레거시 시스템을 구축을 해가지고 고객한테 구축해지는 게 더 큰 돈벌이가 되었거든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당시에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는 도저히 고객에게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더라 였습니다. 그 당시에 클라우드 컴퓨팅이 뭐 좋아서가 아니고요. 그 존재하지도 않았던 개념이었고요. 99년도요. 그래서 이제 ASP만이 오히려 그 당시에 고객에게 우리가 주고자 하는 플랫폼의 가치를 줄 수 있겠더라.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넷킬러는 오랫동안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된 비즈니스를 해오면서 지금은 현재 국내도 어느 정도 비중이 있긴 하지만은요. 미국과 아시아 퍼시픽에서 비즈니스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는 미국 쪽을 더 많이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가끔씩 물어보시는데 F킬러랑 무슨 상관이 있냐 물어보시는데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 당시 몰랐습니다. F킬러라는 말과 중첩되리라 생각은 못했습니다.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은 이제 고도를 높인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도를 높인다는 것은 글로벌 콜라보레이션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경희대학교에 외국인 학생이 얼마나 있습니까? 몇 퍼센트 정도의 비율인가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요. 요즘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멀티내셔널 스타트업 컴퍼니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요즘에는 회사를 만들 때부터 멀티내셔널로 스타트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미국에 정말 많은 실리콘밸리 회사들이 멀티내셔널에서 스타트해버립니다. 직원 수가 3명인데 그 3명이 중국, 실리콘밸리, 그리고 인도 이렇게 스타트해버리는 거예요. 3명밖에 안 되는 회사가 멀티내셔널이 되는 거죠. 이건 사실은 컬처예요. 예. 컬처를 통해 가지고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서로 보완해버리는 겁니다. 서로가요. 물론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면 좋긴 하지만 사실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이뤄내고 싶었습니다. 정말 글로벌하게 비즈니스를 할 수 없을까? 그런데 우리는 작은데 작은 회사가 글로벌하게 비즈니스를 할 수 없을까? 한국에서 다 성공해야지만 외국 나간다더라 라는 말이 아니고요. 아예 한국에서 꼭 성공을 무조건 해야지만 외국 나가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2007년도에 미국에 진출을 했거든요. 사실은 회사로 따진다면 2004년도에 만들고 2007년도니까 굉장히 짧은 시기에 간 겁니다. 오히려 글로벌하게 승부를 거는 것이 우리의 경쟁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획득하고자 하는 것이 뭐였냐면 글로벌 콜래버레이션이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위해 가지고 정말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많은 것을 희생했다는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요.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적절한 표현 같기도 하네요. 기업에 있어 가지고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이 있는데요. 기업을 100% 클라우드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사실은 그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인 발표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요. 직원들이 굉장히 충격을 먹었고요. 회사를 완전히 클라우드 한다? 누가 들으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너무 파괴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아무리 IT 분야에서는 셀프 디스트로이가 자기 파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회사를 클라우드로 만들어버린다? 아예 사무실을 없애버린다? 아예 모든 걸 다 없애버리고 모든 것을 클라우드에 올려버리겠다? 이 발상은 좀 과격한 발상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달해야 될 것은 뭐였냐면은 우리가 우리 고객에게 우리는 뭐 이렇게 회사에 나와 있지만 IT 이노베이터들이거든요. 혁신을 제공하는 사람들이어야 하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혁신적인 플랫폼에서 경험을 하지 않는 이상, 그것을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내지 않는 이상 어떻게 고객한테 이노베이션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먼저 클라우드로 가자고 결정을 하였죠. 클라우드로 가는 데 있어 가지고는 물론 콜래버레이션이라는 것이 가장 큰 이슈였고 그것이 정말로 실현될 수 있겠다라고 믿었습니다. 지금처럼 확신한 건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업에 있어 가지고는요.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이 있습니다. 사실 시작은 무형 자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뭐 간단히 시작한다면 회사 서버에서 운영되고 있던 홈페이지들을 뭐 클라우드에 올리는 거죠. 그죠? 회사 안에 서버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요. 회사 개발 서버들을 회사 안에서 운영되고 있던 것을 전산실 또는 케이지 렉에서 운영되고 있던 것을 아마존에 올리는 거죠. 스타트는 이렇게 무형 자산에서 먼저 시작을 하긴 했지만 실제 콜래버레이션이 완성되는 단계는 유형 자산이었습니다. 바로 사무실, 집기, 책상, 의자 모두 다요. 순서는 아마 먼저 유형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 준비는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고 정말 힘들었던 것은 무형 자산이긴 했지만은요. 이 모습이 이제 2009년도에 저희 사무실 마지막으로 이제 클라우드로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찍은 이제 동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뭐 탁구대도 있고 개발회사 전형적인 우리나라의 그 개발회사 아시죠? 분위기요. 탁구도 하고 아무데나 앉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작지 않은 규모의 분위기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 결정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의 모습입니다. 저희는 280군데 사무실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습니다. 글로벌하게요. 물론 여기 보이는 몇 개 업체들 말고도 정말 많은 업체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뭐라 그럴까요?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공간에 예약해서 사용할 수 있죠. 그죠?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시아 퍼시픽과 미국을 워낙 계속 다녀야 되고 하니까 어디 가더라도 어느 위치에서라도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사무실을 포기를 하고
오히려 글로벌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 형태로 계약을 했죠. 물론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커피숍 회원권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스타벅스 마일리지 카드도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스타벅스가 더 많죠. 사무실보다는요. 확실히요. 전 세계 어디 가더라도요. 그죠? 전 직원들이 이동을 하면서 일할 수 있게 하자였습니다. 사실 데이터가 100% 클라우드 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이동할 수가 없죠. 데이터를 어떻게 어세스합니까?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은 그때그때 연락을 취해가지고 서로 만나서 고객 장소에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고객 장소 근처에서 작업을 하고 아니면 고객 장소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합니다. 그냥 만나는 모습 한 것을 찍었습니다. 그냥 다들 이렇게 흩어져 있다 보니까 구글 라티튜드라는 걸 써가지고 서로 위치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디 있는지. 그러면 한 친구는 지구 반대편에 있고요. 물론 자고 있죠. 저는 여기 있고요. 또 한 친구는 또 아시아 퍼시픽 또 다른 지역에 가 있고요. 계속 돌아다닐 수밖에 없죠. 캘린더 관리가 굉장히 살인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저희 회사가요. 굉장히 살인적이에요. 그래서 보통 스마트 워크, 또 모바일 워크 하게 되면 집에서 일할 수 있으니까 되게 편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나고 나와 보니까요. 굉장히 치열하게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치열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유형 자산에서 오피스라든지 데스크탑이라든지 뭐 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스카이프를 쓰고 인터넷 팩스를 쓰고요. 모바일 노트북으로 뭐 타블렛이라든지 스마트폰으로 다 대체를 하면서요. 그리고 사무 공간도 버추얼 오피스 형태로 다 바꿨죠. 남아있는 것은 물리적인 종이였습니다. 사실 종이가 가장 힘들었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지나고 보면은요. 일부 여전히 종이가 남아있긴 합니다. 그러나 빠르게 지금 디지털화 되고 있고요. 요즘에는 그런 업체들도 많이 생겨나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문서들을 저는 현재 구글 독스와 아마존에 다 올렸습니다. 아마존 S3하고 구글 독스에 올렸죠. 최근에 구글 독스는 16테라까지 올릴 수 있게 용량이 이렇게 나왔죠. 별도 서비스 형태로 해가지고요. 아까 제가 동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렸던 것도 이제 구글 독스에서 콜라보레이션한 모습과 구글 독스의 그 데이터가 저장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서들을 다 여기 또는 여기보다 더 좋은 서비스가 또 있을 수 있고요.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모바일이 있든 어디 쓰든지 다 접속을 할 수가 있죠. 그죠? 모바일 접속한다는 것은 여기 보이는 QR코드 찍으면 동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동영상처럼 휴대폰에서 스마트폰에서 직접 편집도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죠? 지금 보시는 것은 저희가 개발 회사다 보니까 개발 서버들을 뭐라 그럴까 한 반 정도 되는 공간을 가득 채웠어요. 렉이라고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많은 개발 서버들이 있었고 그 서버들을 이렇게 딱 켜놓고서 퇴근하면서 또 끄고 왜냐하면 전기료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요. 그렇게 하고 했는데 그런 서버들을 다 아마존에 올렸죠. EC2에다가요. 이렇게 하니까 사용한 만큼만 돈을 내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SLA 업타임이 99.9999까지 내려가죠. 그죠? 그 정도면은 그냥 계산을 해보면은요. 99.999까지만 가더라도 1년에 5분이 채 안 됩니다. 다운타임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다운타임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사용할 때만 비용을 과금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쓰고 내리고 하는 것을 굉장히 쉽게 온오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서버, 우리가 처음에 개발 서버 운영했던 것이 약 한 30대 정도 되었는데요. 올해 아마존 하면서 한 40대, 50대 늘어나기도 하고 갑자기 10대로 줄어들기도 하고요. 갑자기 그것 부분들을 다 S3 스토리지에 다 집어넣어버리고 소스들을요. 다시 한 대로 줄이기도 하고요. 필요하다면은요.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잘 쓰고 있고요.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존 S3를 또 아마존 EC2를 통해서 굉장히 좋게 스타트한 회사들이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고 들었습니다. 3년 동안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본 결과 사실상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이제 이 백팩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저희 직원들은 백팩 하나로 다 전 세계 다 돌아다닙니다. 일을 다 할 수 있고요.
요즘에는 한 가지 재미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백팩도 무거워가지고요. 예. 크롬 노트북이 이제 나왔잖아요, 그죠? 예. 크롬 노트북이 이제 아이패드처럼 얇게 해서 이제 곧 나올 거거든요. 여러 가지 형태로 해가지고요. 타블렛도 이제 나왔고요. 그래서 그 형태로 이제 업무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시험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예. 나중에는 궁극으로 스마트폰만으로도 임무를 볼 수 있겠죠. 유사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우리만 이런 줄 알았더니 소프트뱅크 재팬 같은 경우에서 책상에서 PC를 아예 없애버렸더라고요. 보니까 예, 아이패드로만 쓰고 있더라고요. 전 직원들이요. 그렇게 해서 비용 절감 효과와 모빌리티 효과를 비교했더니 1인당 1,000만 원 정도의 효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자료가 최근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 전 세계 어디서든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저희가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들어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외국에서 고객들이 또는 파트너가 들어온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가상 공간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플랫폼에서 함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예, 사람들하고요. 예, 이것이 사실 가장 큰 효과였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원했던 글로벌 콜래버레이션이었고요. 우리가 무형 자산을 클라우드화한 데 있어 가지고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예, 무형 자산은 홈페이지가 있고 CRM, ERP, 고객 지원, 파일 스토리지 등등등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는 가급적이면 SLA라든지 업타임이라든지 그리고 모빌리티를 지원하는 예, 좀 더 좋은 플랫폼으로 예, 가기로 결정을 하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글의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저희 회사 홈페이지입니다. 예, 디자인적으로 예쁘진 않지만은요. 예. 재미난 것은 이 홈페이지가 그냥 마우스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죠. 별도로 예, 어떤 서버 작업도 없이요. 그냥 마우스로 해당 그 현업 부서에서 예, 자기 업무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이트입니다. 예, 우리의 얼굴 같은 홈페이지의 예,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하고 있죠. 옛날에는 굉장히 예쁜 사이트가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모바일에서 검색도 잘 돼야 되고 그리고 보안에 대한 부분들도 극단적으로 안전하여야 합니다. 예, 구글 사이트에 있는 내용들은 구글 독스에서 실시간으로 불러와져서 나타납니다. 구글 독스는 우리가 만들고 현재도 이용하고 있는 문서들이고요. 그것이 실시간으로 고객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죠. 오른쪽에 보이는 이렇게 이메일이라든지 뉴스레터를 가입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들어가고요. 우리나라의 모 언론사는 아예 그렇게 하고 있죠. 세미나를 할 때 신청받을 때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아예 받고 있죠. 그리고 그 스프레드시트로 받은 걸 가지고 우리 PR이나 홍보 부서에서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에서는요. 실시간으로 그냥 주고받는 거죠. 다른 것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예, 튕겨오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같이 그냥 채널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홈페이지하고 실제 우리가 보는 엔드 도큐멘트가요. 같이요. 클라우드에서요. 지금 보시는 것이 저희의 고객사 프로파일입니다. 예,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 프로파일을 예,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오른쪽에 보이는 스프레드시트로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은 스프레드시트로 만들어진 것을 사이트로 온 더 플라이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홈페이지를 왜 만들어야 합니까? 따로 왜 디자인을 해서 왜 그걸 만들어야 됩니까? 문서에 있는데요. 문서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구글 스프레드시트에는 가젯도 많이 만들 수 있죠. 그죠? 스프레드시트 안에서 프로그램이 가능하죠. 그죠? 별도 어플리케이션을 따로 설치할 필요 없이 문서 자체의 프로그램 능력을 가지고 있고 문서 자체가 소유자 권한 관리가 들어가고 문서 자체가 모빌리티를 지원하고 있죠. 예. 그것을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 실시간으로 고객 프로파일로 차트로 아예 고객의 위치라든지 그 밑에 하위 카테고리까지 나타나는 거죠. 왼쪽은 구글 사이트를 만들어졌고요. 오른쪽은 스프레드시트인데 그 내용이 실시간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아예 CRM을 구글 사이트로 다 예, 온더플라이로 만들어버렸죠. 스프레드시트에 정리가 되어가지고요. 예, 따로 사이트로 작업한 것이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요. 지금 보시는 것이 고객과의 메일링 리스트입니다. 예, 또는 고객과 고객 지원하는 모습이에요. 예, 구글 그룹스를 썼죠. 고객과 주고받은 메일들이 자동으로 다 그룹스에 올라오죠. 예, 소위 말하면 예전에 메이저 도모라든지 메일링 리스트 같은 거죠. 예, 검색이 되고요. 예, 검색을 할 때는 메일링 리스트의 내용과 구글 독스의 내용과 구글 사이트의 내용과 구글 이메일의 내용과 그것이 자기 권한에 맞춰서 다 통합 검색이 되죠. 그죠? 데이터는 클라우드에 있지만 검색의 능력은 우리가 PC에서 퍼포먼스상 사실상 하지 못했던 검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메일 같은 경우 25기가 정도 용량인데요. 자기 PC에서 25기가 용량의 데이터를 검색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PC 사용 못합니다. 그죠? 예. 클라우드에서는 가능하죠. 클라우드 컴퓨팅 파워로 쓰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우리의 디지털 아셋들을 클라우드에 올리면서 여기서 필요한 것은 싱글 사인온이더라고요. 계속해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기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세일즈포스를 쓴다고 해서 아이디 패스워드 기억해야 되고 구글 앱스를 쓴다고 해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기억해야 되고 구글의 또 다른 서비스라든지 페이스북을 쓴다. 그때마다 아이디 패스워드를 다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것을 하나의 싱글 사인으로 묶을 필요가 있겠죠. 페이스북은 뭐 많은 회사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페이스북은 굉장히 개인화된 서비스이고 그리고 페이스북은 뭐라 그럴까요? 인명에 대한 성격 말 그대로 페이스북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페이스북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 글로벌 아이덴티티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스스로를요. 싱글 사인온이 이제는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에 있어가지고는요. 그리고 싱글 사인온을 하기 위한 부분들을 메뉴 오른쪽에다 저희가 배치를 다 해버렸죠. 저희가 더 쉽게 쓰기 위해 가지고요. 아이디어라든지 코드를 리뷰한다든지 코드를 서로 보면서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그 코드도 로컬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버전 관리도 물론이고요. 이런 플랫폼을 저희 데이터를 다 올리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마켓플레이스에 있는 앱들을 저희 데이터에 직접 적용해 사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저희 사이트가 아니고 이제 구글 앱스의 마켓플레이스인데요. 마켓플레이스에서 저희 앱들을 설치해서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약 3년에 걸쳐서요. 저희는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을 거의 대부분의 자산들을 클라우드화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라우드는 사실은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콜라보레이션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자꾸 콜라보레이션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코퍼레이션하고 콜라보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사실은 우리는 협업이라는 거, 콜라보레이션을 이제 한국어로 말하면 협업인데 협업이 우리는 사실은 되게 약했어요. 지금까지 우리 보면은요. 그리고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협력 모델이죠. 협력 모델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제조 과정입니다. 자동차를 만들 때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프레임을 만들고 문을 붙이고 등등의 순서에 맞춰서 갈 수 있습니다, 그죠? 순서를 없이 자동차가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타이어를 달 수는 없잖아요, 그죠? 순서에 맞춰서 하나씩 협력을 해서 작업을 이어나가는 모델이 바로 코오퍼레이션입니다. 이 작업의 단점은, 뭐 장점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고요. 단점은 한쪽 작업이 중단이 되잖아요. 그럼 모든 작업이 올 스톱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제조가 굉장히 강합니다. 전 세계 어디 가더라도 우리나라만큼 제조가 강한 나라가 없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제조에서 정말 많이 쓰고 있는 우리가 원래 많이 쓰고 있는 단어가 있잖아요. 빨리빨리요, 그죠? 코퍼레이션에서 굉장히 효과를 발휘했던 단어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보시는 것은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동영상 하나 보여드렸는데 문서를 여러 명이 동시에 쓰는 거예요. 동시에 작성을 해버리는 겁니다. 동시에 작성을 해서 동시에 완성해버리는 겁니다. 아예 같이요. 혹시 구글 독스의 콜라보레이션 기능을 한번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 명이 들어와서 한번 해보셨나요? 저희 고객사 중에 목게임 회사는 이렇게 회의를 하더라고요. 회의를 하는데 회의 분들이 있고 각자 똑같은 문서, 구글 독스 문서에 같이 접속을 합니다. 노트북을 가지고요. 그리고 어느 한 분은 이제 그걸 빔에 쏘세요. 그리고 작성을 하세요.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서로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가 그냥 빔에 같이 나타나죠. 서로의 커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으니까요. 그죠? 그럼 서로가 대화가 어떻게 됩니까? 크리스탈 클리어가 되죠. 그죠? 이것을 우리가 개발 방법론에서 뭐라고 합니까? 애자일 개발 방법론이라고 하죠. 그죠? 실제 니드가 그대로 반영될 수 있게 소통을 해주는 것이 바로 애자일 개발 방법론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로 콜라보레이션은 동시에 완성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누구 한 명이 지연이 된다고 해가지고 전체 일정이 지연되지 않습니다.
컬래버레이션은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작성하는데 10명이 작성하든 1000명이 작성하든 10,000명이 작성하든 클로징하는 타임은 똑같아요. 사실상요. 예. 그냥 쉽게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여러분께 어떤 티셔츠를 맞춰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티셔츠 사이즈를 알고 싶습니다. 코퍼레이션 모드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어떤 종이를 작성을 해가지고 여러분께 돌립니다. 그럼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죠? 컬래버레이션으로 간다면은요, 제가 그 문서를 온라인으로 띄워놓고요, 여러 명이 동시에 들어와가지고 입력해 주시면 돼요. 한꺼번에요. 준비하는데 시간은 걸리긴 하지만, 예, 클로징하는 타임은 똑같습니다. 예, 한 명이 작성하나, 10,000명이 작성하나요. 그죠? 예. 디지털 세계에서는 컬래버레이션들이 엄청난 생산성 향상을 가져옵니다. 예, 코퍼레이션 모델이 아니고요. 그걸 자꾸 코퍼레이션 모델로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저희가 클라우드로 가면서 사실은 제가 이제 트위터로 직원들한테 전달했던 메시지 중에 일부입니다. 예. 회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구성원들이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요. 그리고 지식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 오프라인의 주기적인 만남의 교류를 통해서 아무리 클라우드를 하더라도 사람 만날 필요는 있죠, 그죠? 주기적으로요. 규칙을 만들고요. 서로 만나기 위해서는 약속이 필요하니까요. 구성원 개개인이 외부에 방해받지 않는 자신만의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고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저는 아직 전문가는 아니지만 학습 이론에 따른다면은 자기가 어떤 학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공간이 있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예, 인지가 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어떤 공간이 없이는 학습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은요. 클라우드 컴퓨팅은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클라우드 모빌리티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커피숍에서 일한다든지 뭐 지하철에서 일한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예, 자기가 정말로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주는 거죠. M&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제 미팅과 매니징 타임입니다. 일반적인 기업들에서 우리도 옛날엔 그랬습니다. 예, 80%의 시간이 미팅과 매니징이 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관리해주고 미팅하는데 회의하는데 시간을 다 쏟고 있죠. 예, 테드에서 보면 되게 유명한 사람이 여기 관련된 부분들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이야기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을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집중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코퍼레이션이든 컬래버레이션이든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하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는 더하죠. 그죠? 그런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공간을 주어야 합니다. 구글처럼 아예 멋진 방을 만들어 주거나요. 아니면 여기 보이는 엘고 부통령처럼 자기 집무실을 만들어 주거나 회사에서요. 아니면 스티브 잡스처럼 집에서 일할 수 있게 충분히 직급에 올라가거나 그죠? 우리가 선택한 것은 바로 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 오피스하고도 자꾸 결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각자 자기 집에서 가장 집중을 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요. 물론 어떤 분들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은요. 그래서 자기 업무 시간의 80%를 집중할 수 있는 일에 투자할 수 있게 하자였습니다.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데이터를 올린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플랫폼은 그 집중과 글로벌 컬래버레이션을 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은 것이고요. 그것이 목적은 아니죠. 물론 서로 만나야 되고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서로 만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말씀드리다 보면은 우리 회사가 어떻게 영업하는지에 대해서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리 회사가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사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아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IT 전문가로서 기술을 제공해드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을 컨설팅해드리고 하는 거긴 하지만 그러면 이런 실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회사가 어떻게 고객이랑 커뮤니케이션 할까에 대해서도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마케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광고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기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영업하는 사람들이 찾아가가지고 이제 그 기억을 되새겨줍니다. 그죠? 그래서 물건을 사게 만들죠. 근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기억을 좀 해줘야 되는데 광고를 해도 기억을 안 해요. 그죠? 사람들이 검색을 해버리죠. 기억을 안 하잖아요. 그죠? 너무 얄팍해져 버렸죠, 사람들이요. 그죠? 우리의 뇌구조도 아마 그렇게 변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요. 누군가가 지금 거기에 관련된 책을 냈더라고요. 이제는 고객이 검색과 공유라는 시대로 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고객과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검색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공유되어야 합니다. 예,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전통 모델로서는 더 이상 고객을 찾아가서는 답이 안 나오고 더 이상 고객한테 영업적인 마인드로 어떤 것을 가격으로 접근해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더 하고요, 앞으로는요. 오죽하면 많은 이제 자동차 업체들이 원 프라이스 정책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옛날에 원 프라이스 정책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동차 사는데 가격이 정가라는 것이 믿을 사람 있나요? 그죠? 근데 지금은 자동차마저도 이제 가격 정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회사의 밸류가 검색되어야 되고요. 블로그에 언급되어야 되고 트윗으로 알려져야 되고 공유되어야 되고 페이스북에 사람들과의 연관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비즈니스를 세일즈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우리는 조금 일찍 시작을 했고요.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회사가 이렇게 서로 만나서 모일 수 있으면 사장이 연단에 올라가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다 들어주고 그걸 또 이해를 하고 고객에게 전파를 하겠죠. 그런데 사실은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서 많은 리더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많은 리더들이요. 구글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그건 재미삼아서요. 그것이 주가 되지는 않아요. 전통적인 기업들은 그것이 매우 주였습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만나야 되며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누군가의 말을 들어야 했어요. 차렷해가지고요. 그죠? 우리가 모빌리티를 실현해버리니까 서로 만나고 서로 이렇게 어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계속 부딪히는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어 버렸잖아요. 이 메시지를 전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법을 찾다가 보니까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 글로벌 회사들이 하는 방법들을 자연스럽게 벤치마킹하게 되었습니다. 그 메시지 중에 가장 좋은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소위 말하면 사장이 생각하는 바를 고객과 직원을 구분하지 말고 공유를 하자입니다. 직원들한테는 약간 힘든 부분이긴 하지만은요. 다시 말하면 회사의 방향에 관련된 리더들이 고민하고 있는 바는 또는 회사의 새로운 뉴스나 회사의 이런 부분들을 내부에다 이렇게 공유를 안 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아예 그것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블로그로 아예 그냥 공개해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구글도 되어지고 우리가 블로그에 명시가 되고 우리가 트위터에 알려지는 그런 고객들은 우리가 메시지를 전파하면 알게 되겠죠. 그리고 그 고객들은 우리 세일즈맨한테 연락할 것입니다. 당연히요. 그죠? 그럼 그 세일즈맨은 자연스럽게 우리 제품을 알아야 하겠죠. 세일즈를 못 믿어서가 아니고요. 오히려 정보가 전파되는 속도를 굉장히 극대화시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다시 말하면 고객과 내부 직원과 그리고 내부의 각각의 파트장들이 작업하는 부분들에 대한 괴리감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라우드 컴퓨팅은 어떻게 생각하면 실체가 없는 것처럼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일을 함으로써 글로벌라이즈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함께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증명해가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부분들이 비즈니스가 클라우드가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개발도 보면 클라우드 소싱까지 가버리잖아요. 그죠? 클라우드 소싱은 기존에 단순하게 뭐라 그럴까요? 용역으로 일을 처리한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수익을 서로 쉐어하는 형태로까지 가버리죠. 그죠? 개발을 하면 그 수익을 쉐어하는 형태까지 가버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분야에서도 클라우드 바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자동차를 샀습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듣기로는 자동차의 운행 비율이 1년에 자동차 그 생애 중에서 운행 비율이 5% 정도밖에 안 된다 하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놀고 있대요. 95% 정도가 놀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주차에 있대요, 사실은요. 생애에서, 자동차의 생애에서 5% 정도밖에 안 된대요. 우리는 그 5%밖에 안 되는 차를 가지고 돈 주고 사고, 그죠? 그걸 몰고 다니죠. 5%밖에 안 되는 그 시간을 위해서요, 그죠? 자동차의 생애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서비스가 하나 있죠. 집카라고 있지 않습니까?
집카라고 있습니다. ZIP 카고 있는데 그거는 집카로 회원가입을 하잖아요. 예, 그럼 그 차를 서로 그냥 쓰는 겁니다. 예, 스마트폰으로 위치를 보고요. 예, 집카 개념을 본따 가지고 요즘에는 물류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물류가 어떤 중앙센터에서 예, 막 배달해 주는 형태인데 지금은 예, 서로 공유가 되는 거죠. 내가 어디서 어디까지 갈 거다. 예, 서로 알려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예, 지하철 그 사물함에서 물건을 받아서 예, 옮겨주고 그에 대가를 받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스마트폰과 모빌리티가 가능해지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전업종에 있어서의 클라우드 발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앞서 먼저 시작을 하였지만 이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더 새로운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적용하는 이유는 고객에게 우리가 전달해야 될 메시지가 바로 예, 고객에 어떤 창의성을 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 고객에게 이노베이션을 줘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달라져야 될 부분인데 예, 회사가 스타트업 기업으로서 그 당시에요. 예, 가장 우리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스스로의 업무 환경을 바꾸자였습니다. 그것은 크게 돈이 드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고생만 좀 더 해야 될 일인 거고요. 네, 여기까지 저희 회사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